시부모님과는 신혼부터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자주 살펴봐 드리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반찬하면 가져다 드리고, 제가 안 사드리면 고기를 안 드시기 때문에 고기도 사다 드리고요. 동네에 새로운 개업집이 생기면 자주 모시고 가서 새로운 것도 같이 먹고요. 시부모님을 딱히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식된 도리로 맛있는 거, 좋은 거 보면 해드리려고 했어요. 몇 달 전에는 어머님이 갑자기 배 아프다고 하셔서 부랴부랴 제가 모시고 가서 맹장수술 시켜드렸고 몇 날 며칠을 병원에서 지내면서 돌봐드렸어요. 시누이나 아주버님은 맹장수술 뭐 그렇게 큰 수술이냐며 그냥 한번 문병 오고 끝이고요. 어쨌든 퇴원까지 시켜드리고 집에 와서는 몸보신 하시라고 백숙이며 전복죽이며 해드렸어요.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렵고 도울 일 있으면 도와주는 거라고. 그런데 저 혼자 바보짓을 한 것이었네요. 초등 4학년인 큰아이가 편도가 많이 커서 편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큰아이 수술도 문제지만 한참 뛰어놀기 좋아하는 7살 아들과 4살 딸아이를 어떻게 하느냐도 큰 걱정거리였죠. 남편이 돌봐주기는 하겠지만 4박 5일을 일 안 하고 돌봐주기가 힘드니까요. 친정에 못 맡긴 건 거리도 좀 있는 데다 친정엄마 건강이 근래에 많이 좋지 않으시거든요. 몸도 성찮으신데 걱정만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도 가까이 있다고 어머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왜 그러셨는지 아주 흔쾌히 봐주시겠다고 하더군요. 목요일날 아이들 목욕을 다 시키고 점심을 먹이고 장난감이랑 갈아입을 옷과 아이들 반찬까지 만들어서 어머님 댁에 데려다 주고는 큰아이를 입원시켰습니다. 금요일날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은 잘 끝났고요. 제가 더 많이 떨었는데 안도했어요. 남편은 바빠서 금요일에 못 왔고 토요일날 두 아이들과 함께 병문안을 와서는 두 아이를 병원에 두고 갈 테니 돌보라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바쁘시다네요. 남편도 일이 잡혀 있어서 아이를 돌보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하고요. 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엔 환자용 침대와 보조 침대만 있을 뿐인데 거기에서 새 아이를 어떻게 돌보나요? 게다가 아직 큰아이는 컨디션도 좋지 않은데요. 제가 해놓은 반찬들은 다 어디 갔는지 먹이라고 싸서 보내시지도 않아서 작은 아이들 밥도 사 먹이기 애매하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자리도 없고 막내를 안고 보조 침대에서 자려고 하니 아이가 자꾸 굴러 떨어지더군요. 할 수 없이 환자 침대에 새 아이를 눕히고 저 혼자 보조 침대에 누워서 겨우 하룻밤을 잤습니다. 아이들이 잠결에 계속 징징댔어요. 돌아눕기도 힘들고 서로 깔고 누웠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룻밤은 어찌어찌 견뎠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월요일 퇴원 예정이었던 걸 하루 당겨서 일요일날 퇴원을 해버렸습니다. 아침에 서둘러 짐을 정리하고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내가 당신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겨우 며칠 아이들 못 봐주고 나한테 이러나 싶고요. 이제까지 시집에 충성을 다한 내가 참 한심하고 바보 같고 후회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아이는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구토를 해서 길에서 한참 쉬었다 돌아왔어요. 아이에게 미안하고 제 자신을 자책하며 정말 저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기왕 고생하시는 김에 하루만 더 아이를 봐주셨다면 저도 고마워했을 거고요.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도 열심히 도와드렸을 텐데 그래서 집에 돌아왔다고 전화도 안 드렸어요. 남편이 전화한 건지 아이들 짐을 가지고 오셨길래 눈도 안 마주치고 일부러 뚱하게 있었어요. 묻는 말에 대답도 잘 안 하고요. 큰아이 수술 잘 마치고 왔다고 그 와중에 점심을 사주신답니다. 큰아이 아직 목이 안 좋다는 핑계로 거절하고 나가기도 싫고 얼른 식사만 하고 가시라는 마음에 집에서 간단히 해먹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큰아이가 수술을 잘 마치고 집으로 왔다는 소식 정도는 친정에 알려야 할 것 같아 무심코 친정에 전화드려야겠다고 했더니 뭐 이런 일로 친정에 전화를 하냐입니다. 친정아버지라도 오시면 자기 아들까지 불편하다면서요. 하기사 평상시에도 친정에 좀 다녀오려고 하면 무슨 일을 만들어 못 가게 하거나 친정에 자주 드나들면 안 된다는 분이셨으니 오죽하겠어요. 남편은 제 기분을 잘 알면서도 속 좁게 왜 이러냐는 식이더라고요. 이왕 벌어진 일, 이왕 지나간 일, 좋게 좋게 지내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참나. 병원에서 제가 어떻게 하룻밤을 보냈고 돌아오는 길이 어땠는지 알기나 하는 건지 말을 해도 모를 겁니다. 어쩜 그렇게 호칭을 잘 지었을까요? 남편. 결국 남의 편인 거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워있으니 뭔가 이제까지 없었던 감정이 치밀어 올라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시부모도 부모니까 하면서 그러려니 넘어갔던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신혼 때 남편과 금전적인 문제로 한동안 자주 다툰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면 다음날 아침부터 시어머니 전화가 엄청 오셨고요. 전화를 안 받으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시댁이 개입을 해서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죠. 몇 번 얘기했습니다. 남편한테 제발 우리 부부싸움 이야기 시어머니에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자기가 말 안 해도 목소리 듣고 아시는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무슨 애도 아니고 부모님에게 부부싸움 한 티를 팍팍 내고 있냐고요.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께도 우리 싸움에 개입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자주 얘기했고요. 그렇게 지내면서도 자식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마음에 자주 찾아뵙고 식사도 했죠. 남편과는 원래 부업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둘 다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 시간도 없고 수입도 별로 없어서 매달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컸어요. 남편한테도 우리 둘 다 열심히 직장만 다니자 해봤고요. 싫다기에 그럼 남편은 지금 하던 일 하고 저는 계속 직장 생활만 하겠다 했어요. 남편은 어차피 아이도 낳고 하면 직장 다니기 쉽지 않다고 처음부터 직장은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했죠. 지금에 와서 보면 제가 어떻게든 직장에 다니는 게 나은 선택이었어요. 그게 더 안정적이었을 테니까요. 남편 하던 일 망하고 결국엔 다니던 직장만 다니고 있거든요. 여튼 우리 가정 문제는 우리 둘이 해결하는 게 맞다고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솔직히 아들이 벌이가 이렇게 시원치 않으면 저 같으면 며느리한테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조금은 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싸울 때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해서 야단인 거 보면 그때부터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연락 안 받았더니 톡 오더라고요. 오늘 몇 시까지 집으로 오라더니 안 오면 저희 친정엄마한테 연락한다고요. 너무 황당해서 남편한테 지금 어머님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다. 우리 싸움에 개입하지 않게 해달라고 몇 번을 말했냐고 했어요.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연락하고 만난다고 그렇게 나오시면 나도 엄마한테 가서 여태 어머니가 나한테 하신 행동들, 오빠의 금전적인 사정, 경제관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다 했죠. 저희 엄마한테 남편 미움받는 것도 그렇고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남편 수입이며 시댁에서 저한테 한 언행들 하나도 얘기 안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 우리 집을 만만하게 생각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다고 남편은 먼저 사과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자기 엄마 연락 오는데 안 받았다고 오히려 화를 냈었죠. 부모 사랑도 끔찍한 사람이라 항상 둘이 싸워 금방 풀릴 일도 어머님이 개입하셔서 큰 싸움이 되거든요. 그것도 지쳤지만 제가 어머니께 더 신경 쓰고 잘하면 어머님도 나를 더 많이 이해하시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잘 하려고 했고요. 시간이 지나니 남편이 변했을 리는 없고 어머님도 지치셨는지 참견을 좀 덜 하시더라고요. 참 이상한 성격이다 했죠. 저는 첫째 돌부터 그냥 가족끼리 간소하게 소규모 돌잔치로 했어요. 요즘 돌잔치 크게 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뒷얘기들도 많고요. 진심으로 우리 아가의 돌을 축하해줄 사람들만 있는 것도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소규모 돌잔치 전문으로 하는 돌상 다 차려주는 식당에서 진행했어요. 양가 가족들만 모셨고 당연히 바라는 것 없었습니다. 아기 예쁜 사진 찍고 케어하느라 바빠서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식사하는데 자리가 양가 식구 마주 앉게 되어 있었어요. 보통 그럼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른들끼리 마주 앉아 인사도 하시고 하지 않나요? 저희 아빠 엄마 앞에 아주버님 내외 앉히고 시어머니는 조카들이랑 얘기하느라 바쁘셨어요. 어쨌든 식사 끝나고 정리하고 가려는데 친정아빠가 돈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고 너무 많이 주셔서 안 받으려 했는데 니네 주는 거 아니고 아기 주는 거니 그냥 받으라시며 저금해주던 알아서 아기를 위해 쓰라고. 편찮으셔서 자리 못하신 친할머니도 봉투를 보내시고 액수도 액수지만 이렇게 마음 써주셨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아기에게 생일 축하한다. 건강히 잘 커라. 제게 아기 키우느라 고생했다. 뭐 이런 흔한 덕담 한마디조차 없으셨고 생각하니 더 웃겼던 건 식당에서 차려둔 돌상 위에 데코한 과일 싸가도 되냐고 카운터에 물어보셨어요. 이때까지도 정신이 없어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집에 오는 길에 괜히 서운하더라고요. 집 올 때는 신랑 스피커폰 해서 용건만 간단히 통화했어요. 아이 케어하느라 정신없고 힘든데 굳이 나서서 상처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처했어요. 그래도 내 남편의 엄마고 어찌됐든 사는 동안 계속 보며 살아야 하는 인연인데 너무 서운해하지 말자고 다짐했죠.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그 결혼 생활 동안에 처가에 안부 전화한 적 1도 없고요. 시댁이랑은 가까이 살고 자주 만났는데도 하루가 멀다 고 통화를 했어요.
둘째 임신 중기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자기 아들 뭐 하냐고 해서 당연히 일하러 갔다고 했더니 우리 애기 태명을 부르시며 땡땡이가 아빠를 힘들게 하네 이랬던 분. 아기 없는 사람은 일 안 하나요? 원래 자기 하던 일인데 말이죠.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벌고 생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조선시대 얘긴지 남자는 술을 마셔야 남자고 여자는 술 마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정말 황당한 건 제가 술을 많이 마시지도 못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가끔 가족 모임 있을 때 맥주 2잔 정도 먹는 게 정말 많이 마신 거예요. 반면 남편은 아이 낳고도 개처럼 술 먹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싸웠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듣고 아들이 기죽어 사는 것 같다고 하더라니까요. 제가 몇 마디 한다고 기죽을 인간도 아닌데 말이죠. 이런저런 지나간 생각들로 또 큰아이 수술로 마음이 정말 안 좋은 밤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큰아이는 회복이 조금 늦는 것 같고요. 제 탓인 것 같아 마냥 미안한데 신우이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전 정말 큰애 안부를 묻는 전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화에선 언니 내일이랑 모레 우리 애들 좀 봐줄 수 있어요? 애들 아빠랑 간만에 1박 해서 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이러는 겁니다. 정말 열이 끝까지 올라서 아가씨 우리 큰애 수술한 거 몰라요? 수술 잘 끝났냐고 묻지는 못할 망정 왜 그래요 정말. 아가씨도 애 있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진짜 서운하네요. 했더니 저보고 언니 갑자기 왜 그러냐고 하네요. 그렇죠. 제 잘못인 거죠. 이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나 봐요. 등신같이요. 이 와중에 시어머님은 눈치를 말아드신 건지 아니면 저한테 관심이 아예 없으신 건지 전화 오셔서 저녁에 어머님 친정에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 말 듣고 저 정말 정신줄 간신히 잡았어요. 여자가 친정에 자주 드나들면 안 된다고 해놓고 지금 이 상황에 자기 친정에 같이요? 제가 같이 가야지 모양새도 살고 남편이 술을 먹으면 제가 운전도 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또 어쩝니까? 제가 안 간다 하니 남편은 옆에서 왜 안 가야 되는데? 이럽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왜? 야, 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뭐 이런 집구석이 다 있어? 나 시집 와서 너나 니네 엄마나 시댁에서 해준 게 뭐가 있냐?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 것 같아? 처음엔 모르고 살았고 나중엔 애들 덕에 참고 살았어. 그래도 이런 대우 받아도 당연한 사람은 없어. 세상이 지 새끼 아프다는데 뭐? 지 할머니를 보러 가겠다고? 그것도 수술한 애까지 대동하고? 너 제정신이니? 그 집안 식구들이 우리 애들한테 언제 한번 따뜻한 말이나 해준 적 있어? 가면 다 그냥 대면. 내가 다 멋쩍더라. 지네 위신 세우려고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불러다 할 일 없이 술이나 퍼마시고 말이야. 그게 한두 번이어야지. 내 친정은 못 가게 하면서 지 친정은 왜 그렇게 뻔질나게 들락거리는 건데? 너도 말이야. 지 마누라는 그렇다 쳐도 지 새끼 상태는 봐가면서 부모 챙겨야지.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해. 내가 애들 다 데리고 갈 거고 나 혼자 벌어먹어도 너보단 낫겠어. 나 애들 때문에 못 나가. 지금 이 집에서 당장 나가!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찌질해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했답니다.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 제 고통을 몰랐을까요? 제가 그냥 숙이고 있으니 못 본 척 한 거죠. 그게 더 괘씸합니다. 미안하다 하더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내일 얘기하자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결심했죠. 이 사람과 시댁과 더 이상 안 엮이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혼하자고 남편과 시댁과 실갱이를 하다가 남편이 이혼만은 안 된다고 이제 와서 무릎 꿇고 말 그대로 싹싹 빌더라고요. 무슨 맘인지 꽃도 사다 주고 저녁하지 말라고 음식도 싸우고요. 아이들과 외식도 나가자대요. 그런저런 시간이 지나 지금은 저와 아이들 친정 옆으로 이사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엄마 아빠도 더 들여다보고 있고 엄마 아빠도 손주 좋아하시고요.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안 좋으시니 친정 엄마 아빠께는 일단 이사방이 바빠져서 집에 매일 오진 못하고 직장 거리 때문에 이쪽으로 오게 됐다고 한 상태입니다. 상황 보고 말씀드려야겠죠. 남편이 워낙 이혼은 안 된다고 완강했고 자기가 더 변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판단해 달라길래 남편과 같이 살지 않고 시댁은 왕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친정 옆에 집을 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 오셔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미안하다 하시길래 됐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이혼만이 답은 아닌 것 같고 아빠를 곁에 두긴 해야 할 것 같아 내린 결정인데 지금까지 남편의 다른 모습을 많이 보고 있긴 합니다. 한동안 지켜봐야겠지만 절대 멍청하게 그렇게 돌아가서 살진 않을 거예요. 저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부모님 계시고 하니 조금 도움받아 일정 시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젊은 시절 능력은 아니지만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정말 저와 아이들과 그리고 못 챙겨드린 친정 부모님을 1등으로 놓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삶이란 게 참 복잡하지만 놓아보니 이렇게나 또 단순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